여러분,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땐 성격 참 좋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직장 후배가 큰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다독여줍니다. 식당 종업원이 옷에 국물을 엎질러도 괜찮다며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자랑과 투정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집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나는 호랑이가 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면 독설이 날아갑니다. 종일 육아와 살림에 지친 아내가 반찬 투정이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가 물을 엎지르면 윽박부터 지릅니다. 나를 평생 키워주신 연로하신 부모님의 같은 질문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남들에게는 평생 가도 안 할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가슴에 매일같이 날카로운 비수를 꽂습니다. 직장 동료나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다정하면서 내 식구한테만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방에 혼자 누우면 가슴을 칩니다. 내가 또 미쳤지. 밖에서는 바 참으면서 왜 내 식구한테만 그랬을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혹은 돌아누운 배우자의 등을 보며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에 스스로 소름이 돋은 적 있으십니까? 내 인성이 바닥인 건 아닐까? 내 성격이 파탄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십니까? 이제 안심하십시오. 절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품이 모자라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무서운 착각의 이유를 모르면 결국 다 잃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당신 곁엔 정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밖에선 천사이면서 집에선 악마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당신의 치열했던 삶과 희생이 만든 4가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마음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타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무거운 갑옷을 입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고객의 비위를 맞추려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고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 노동은 당신의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루치 에너지를 다 씁니다.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 배터리는 0%입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을 억누르고 포장할 힘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 그때 식구가 아주 사소한 질문을 건네거나 작은 실수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짜증이라는 이름의 차가 그대로 돌진해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참고 견뎠던 그 피곤함이 집안에서 엉뚱하게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안전한 내 식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철저하게 남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직장에서 잘리겠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겠지. 그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핏줄인 자식, 그리고 내 부모입니다. 내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억지를 부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깔린 아주 무서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옆에 있을 거다. 당신의 뇌가 이렇게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짓을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깨졌던 분노, 남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초라함과 불안감,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다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현관문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족에게 던집니다. 가장 지켜주고 사랑해야 할 내 사람을 내 감정의 하수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순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매일 보는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뇌가 바짝 긴장해서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나 가족은 공기나 가구처럼 여깁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거란 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족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편해져서 뇌가 필터링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편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가족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당신 가슴속 깊이 묻어둔 지독한 서운함과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내 시간과 꿈을 포기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잠을 쪼개 일하고 자존심 다 버려가며 이 집구석 하나 건사하려 버텼습니다. 내 청춘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니 남은 건 지친 몸뚱이뿐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걸 바쳤는데 가족들은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육아가 얼마나 뼈를 깎는 일인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지독한 공허함, 뼈저린 서운함이 가슴속 항아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식구가 무심코 던진 섭섭한 말 한마디에 그 항아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화는 눈앞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묵은 당신의 억울함이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당신의 짜증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 상처 좀 안아달라는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당신이 식구에게 화를 냈던 건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편해서,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 상처가 깊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의 삶은 가장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바위라도 매일 뾰족한 정으로 쪼면 결국 깨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말에 매일 찔리면 결국 마음이 베이고 골마버립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라는 오만함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면 그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쇼윈도 부부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누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직장 동료입니까? 친절했던 식당 종업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홧김에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불쌍한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가족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잃으면 당신의 세상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행동 법칙은 현관문 앞 1분의 기적을 만드십시오. 퇴근하고 돌아와서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반드시 1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속으로 분명하게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밖에서의 피곤함과 짜증은 여기서 다 끝났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나는 가장 다정한 배우자, 가장 따뜻한 부모가 된다. 신발을 벗으면서 밖에서 묻혀온 도끼를 같이 벗어 던지세요. 장소가 바뀌면 뇌의 모드도 강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1분의 멈춤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독화살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법칙은 하루 딱 한 번 내 식구를 어려운 직장 상사나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너무 익숙해져서 막대하는 뇌의 습관을 강제로 깨부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내 배우자나 가족이 처음 만난 귀한 지인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물 좀 줘가 아니라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 라고 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집이 왜 이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애들 보느라 참 고생했어 라고 하십시오. 처음엔 닭살이 돋고 식구들도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낯간지러운 존중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시들어 죽어가던 관계의 나무에 새싹이 돋고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행동 법칙은 욱하고 화가 치밀 때 무조건 3초만 입을 다무십시오. 가슴에서 불길이 확 솟구치고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뱉는 첫 마디는 100% 상대방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냥 입을 꾹 닫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천천히 세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난 진짜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의 말 때문인가?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내 피곤함을 저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3초의 질문이 흥분한 뇌의 이성을 차갑게 깨웁니다. 날뛰던 감정의 스위치를 단숨에 꺼버리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부끄러운 짓을 멈추게 해줍니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당신 옆에 있는 가족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당신만큼 지치고
당신만큼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참 짠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모진 말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켜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아니면 따뜻하게 등을 한번 쓸어내려 주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속 빙하가 봄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 작은 용기가 당신의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남몰래 눈물이 흐르십니까? 당신은 언제 가족에게 가장 참을 수 없이 욱하고 화가 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겁고 억울한 마음들을 이 영상 댓글에 다 털어놓고 가십시오. 속에 담아두면 화병이 됩니다. 이곳에 다 비워내고 편안해지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살리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내일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당신의 미안한 마음을 슬며시 전해보십시오. 치열했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평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